좋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 65쪽 나갈 차례죠. 견지아조 하이면 호작 자민이라. 요 견자가 구둘견, 가질지, 발을 잡을 조, 예. 좋아할 호, 벼슬 작, 스스로 자, 얼굴 미. 여기에 견자가 이렇게 신하 신자를 썼어요. 예, 그 다음에 또우자를 썼어요. 손을 뜻하는 또우자. 그 다음에 흑토자를 썼죠. 이 구둘견. 기자는 제방변에 이 절사자를 썼는데, 옛날에는 이 절사자가 관청시자예요. 관청시. 아자는 어금니 아자에 새 주자. 네, 발을 조자는 제방변에 입구자, 셋 물건 품자에다가 나오목자. 됐어요. 요 구둘견자가 요 신하신자를 썼는데, 이 신하신자는 이 무슨 상일까요, 이게? 신하신자가. 이게 우리가 군신이라고 했을 때, 군신 했을 때 임금군자는 입구자를 썼어요. 그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사람, 명령 내리는 사람이 군이고, 신하는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예, 우리가 일을 하려면은 눈으로 자세히 살피고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눈목자를 측면에서 본 거라는 얘기예요. 예, 눈목자인데 가운데 튀어나왔죠. 눈을 크게 뜨고서 그냥 아마 눈동자가 툭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보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눈목자를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보는 모습.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간필레자를 썼죠. 클 것자는 상자방자로 썼고, 요건 간필레자인데, 요게 이제 눈, 풀이고, 여기 가운데는 눈동자가 푹 튀어나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우자, 손으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 구둘견자가 아마 농경사회에서 땅을 개간을 하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고, 뭐 하여튼 땅 위의 모든 역사를 일컬어서 구둘견자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여기다가 조개패자 쓰면은 뭡니까? 어질현자지요. 그죠? 어질현자. 아마 그 뜻은 재물을 다루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재물. 예. 인군이 다루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밑에 가신이 다루고 다 그러는 것이지. 그때의 어진 신하가 그 재물을 나라의 재산이 마치 내 재산인 것 마냥 그렇게 아주 의롭게 지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설립자 쓰면은 세울 숫자죠. 세울 숫자예요. 뭐 정부 수립, 갑자기 수립이라는 게 수립이 갑자기 숫자가, 하여튼 뭘 계획을 세운다 할 때, 수립할 때 설립자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설립자를. 여하튼 어떤 일을 세우는데, 하여튼 요 신하신자는 일을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자는 제방변에다가 여기 관청시자를 썼어요. 관청시. 우리가 여기 흑토자가, 이 흑토자가 꼭 우리가 흙을 뜻하는 글자만은 아니고, 그 뜻만은 아니고, 이게 땅 위에 싹이 나오는 뜻이에요. 싹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우리 갈지자 하고 서로 이 갈지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싹이 땅 위에 나와서 점점 자라는 것을 이제 이게 변천이 돼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지자 쓸 때 보면은 요 획수와 요 획수가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점딱 저기 뭐 하나를 쭉 그으면은 여기 한 획이 되고 여기 또 한 획이 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예, 갈지자가 여기 띄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 일을 한다, 뭐 그런 뜻이지만은 여기 마디천자는 요것도 손을 뜻하는 글자예요. 손을 뜻하는데 어쨌거나 법도가 있는 뜻을 담은 글자죠. 법도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어떤 원칙, 법도를 지켜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 이게 관청시자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절사자로 변천이 됐어요. 절사자로.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 후한 시대에 명제, 한나라 때 명제가 있었는데 이 광무제 아들이에요. 광무제. 예. 우리 이제 한나라 때에는 전한 시대와 후한 시대가 있어요. 근데 이 후한 시대는 광무제 때부터 이 후한이 전후로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그 광무제의 아들인 명제가 밝을 명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저기 어디 염라대왕한테 한번 불려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마 이 명제가 아마 계란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생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그래가지고 염라대왕 앞에서 살생을 많이 했다고 꾸지람을 듣는데 옆에서 머리가 곱슬곱슬한 사람이 얼굴은 금이, 몸은 금인의 모습이고 옆에서 자꾸 변론을 해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했는데 꿈 꾸고 나서 이제 거기 신하에게 물어보니까 저 서역의 성인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인연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야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문헌에 나오는 것은 금인이 장육촌 일장육척의 신체적 이 키가 일장육척의 신체를 갖고 있던 어떤 금인이 꿈에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아까처럼 서역의 참 성인이시라고 그래서 아마 이 땅에 인연이 있어서 그러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명제가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불경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그쪽 승려가 그러니까
불교는 공부하겠는데 그쪽 승려가 이제 이쪽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축법난인가요? 선마등, 축법난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말에다가 이제 불경을 싣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낙양 땅에 그 어디 이제 관청이 있었는데, 관청이 있었는데 그 관청에 머물게 한 거예요. 머물게 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머물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관청이 절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절로.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백마사예요. 그 말을 거기서 이제 기르게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절 이름도 백마사라는 절을 짓게 된 겁니다. 이게 최초의 이제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최초의 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나라의 불교는 아도, 순도, 아도인가요? 아도, 순도. 네, 갑자기 이게 누가 먼저 앞인지 잘 모르겠네. 어? 우리 아마 고구려 때에 순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쪽 신라 땅에는 우리 거기 어딥니까? 도리사. 예. 거기에 옛날 아도가 창건했다라고 하는 절인데, 그러니까 이 관청은 이 법도를 지키면서 일하는 뜻을 담은 글자가 이게 시라는 글자인데, 이걸 이제 여기다 제방변을 더 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취해서 내가 지니는 뜻으로, 그리고 마음속에 지닌다, 유지한다, 견지한다, 무슨 지조 뭐 이런 글자들로 이렇게 쓰이게 된 것이죠. 예. 여기다가 인변을 쓰면은 모실시자지요. 인변을 쓰면 모실시자예요. 여기 아자는 발을 아자지. 우리가 단아하다, 에? 단아하다 할 때 이 아자를 쓰는데, 근데 여기다가 세투자를 썼어요. 세투자.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까마귀 아자예요. 까마귀를 뜻하는 글자예요. 근데 왜 이 까마귀에게다가 왜 이 발을 아자, 아름다울 아자를 썼을까? 까마귀한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휴원 여사께서 한번. 까마귀 오는 곳에 된 거야. 아, 그래요? 그 말을 들었어. 그건 휴조로 싸는 얘기 같은데, 그거. 근데 우리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삼족오라고 해가지고 까마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민족이 또 마치 상징물인 것처럼 까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까마귀를 아름다운 새로서 이렇게 삼게 한 것은 뭐냐면, 까마귀는 효조다 이런 얘기예요. 반포보운. 네, 반포보운. 네. 우리 동의보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까마귀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를 기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끼가 또 나중에 6개월간 기른다라고 하는데, 그 새끼가 나중에 6개월 동안 부모를 또 봉양한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먹이도 물어다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효조라고 하는 겁니다. 효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떤 이 뭐 개탄이든 찬탄이든 할 때 오호라 뭐 이런 말을 써요. 옛 문장에 보면은 그 오자를 쓴 거 보면은 까마귀 오자를 써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그으면 세 조자죠. 예. 근데 여기는 하나를 뺀 거예요. 예. 까마귀 오자를 써요. 왜 오호라 할 때 이 까마귀 오자를 써가지고 까마귀가 지금 짖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글자 속에다 효성을 담아둔 거예요. 효성을. 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선조 중에 한 분이 송호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소나무 송자에다가 이 오자는 흑토자에다가 까마귀 오자 쓴 땅 이름 오자예요. 송호 선생이라고 이 호를 갖다가 지었는데 제가 이분의 비문을 제가 져가지고 비석을 하나 이렇게 세우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뜻도 뭐겠어요 이게? 당신의 호를 갖다가 이 오자로 쓴 뜻이 뭐겠어요? 내가 부모를 봉양하겠다, 효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이 까마귀를 이렇게 효조로서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효조. 우리 여러 나무들 중에 회화나무가 있어요. 괴나무. 괴나무라는 게 있는데 그 괴나무가 나무 목자에다가 귀신 귀자 쓴 거예요. 이 괴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뭐 학자수라고도 하고 이 괴나무를 갖다가 삼정성으로 뭐 이렇게 상징으로 삼아가지고 마을에다가도 이렇게 괴나무를 심기도 하고 어떤 번영과 출세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나무로 삼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까마귀 이게 영물이에요, 영물. 여기에 이 괴나무에 꽃이 피는데 이 우리가 괴황지라고 저 종이 괴황지라는 게 있는데 아마 여기 이 나무에서 꽃 피는 그 꽃을 채취해 가지고 아마 이 색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다 넣는 모양이죠. 근데 그 꽃이 꽃 중에 어느 한 꽃잎이 이게 소리를 내는 모양이에요. 자명화라고 해가지고. 예. 근데 이 까치가 꽃을 먹으면은 아주 신령하게 돼가지고 미리 뭐 어떤 예언도 할 줄 이 우리가 새가 소식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새가 영물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까마귀를 단지 하나의 그냥 새로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영물로서 옛날에는 이렇게 삼아왔던 겁니다. 여기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아자도 그래서 발을 아름답다. 사람은 모습 보고 아름답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효행을 하는 건 덕행을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단아하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량, 넓은 아량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름다운 음악, 아취, 우아하다, 뭐 청아하다, 뭐 이런 단어에다 이런 걸 쓰지요. 근데 어쨌거나 요건 새의 이름을 뜻해요. 까마귀, 까마귀. 다음에 여기 조자는 제방변에다가 입구자를 3개 쓰고 나우목자를 썼어요. 여기 그 제방변을 빼면은 시끄러울 조자예요. 울조, 시끄러울 조자. 아마 새가 이건 모을집자지요. 모을집자예요. 이건 나무 위에 새가 여러 마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옛글에도 이렇게 보면은 새주자를 이렇게 3개 썼어요. 예. 우리가 새가 많다는 걸 3마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많다는 의미를 중자를 쓰잖아요. 중자. 이게 무리중자 아니에요, 이게. 이게 많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끄러울 조자의 뜻으로 새가, 여러 마리의 새가 나무 위에서 시끄럽게 지저귀는 그 뜻을 이렇게 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조자가 또한 가락조자도 돼요. 가락조자. 곡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제 음악에 관련한 글자로서 우리가 이 조라는 말 쓰죠. 음악에 관련한 글자로서. 우리가 곡조할 때, 이 곡자에다가 조자를 아마 고를 조자도 쓰고, 아마 요 글자도 이렇게 아마 쓸 거예요, 아마 요 글자도. 뭐 문왕의 곡, 기자의 곡조 할 때, 문왕조, 기자조 이렇게 그때는 이 조자를 써요. 그래서 아마 이 조자가 꼭 고를 조자만이 아니고 요 글자로도 쓸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지금 제 생각이 맞나 지금 모르겠네요. 아마 그러리라 생각을 해요. 예. 단지 하나의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는 우리가 뭔가 마음을 잡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조다 하는 그런 말 쓰죠. 지조. 여기에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하나의 그런 뜻도 되지만은 이게 나무 위에 온갖 꽃이 다 피는 이런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뜻도 담겨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취한다는 뜻을 잡는 거예요. 취한다. 뭘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잡는다, 잡을 조자로서 이렇게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우리가 왜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기도 보면은 잔주에 그게 나오나요? 여기 조심, 뭘 조심한다, 조작한다. 우리가 조작한다라고 할 때 조자는 지을 조자 보통 쓰는데 여기는 이렇게 잡을 조자로 썼네요. 그러니까 뭔가 손으로 잡고서 이게 뭘 만들어내는 뜻으로 이렇게도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종, 이 종자가 지금 실사변에다가 쪼실종자 썼죠, 지금 이게. 그죠? 이건 놓을 종자예요.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방종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방종할 때 이 종자 쓰겠죠. 방종할 때. 7종 7금. 예? 7종 7금. 그렇죠. 7종 7금. 옛날 제갈량이. 우리가 이 조심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이라는 말도 쓰고 조신이라는 말도 쓰죠. 예, 요건 마음을 조심하라는 뜻이고, 요건 몸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몸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우리 맹자의 글에 보면은 학문지도는 무타야라. 학문의 도는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구방심연이라 했어요. 예. 이 방심은 뭐예요? 방심. 마음을 탁 내더니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게 방심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요 반대되는 말이 조심이죠. 너 마음 꼭 잡아야 된다. 이 방심을 요 구한다는 요 표현은 뭐냐면 조심을 한다는 뜻이에요. 학문에도는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문을 공부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은 방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 출세하고, 예? 호사스럽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방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은. 자, 그래서 여기 지조, 견지 아조하이면, 견지는 구둘견자에 간직할 지자지요. 그러니까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아조를. 아는 또 이건 형용사겠죠? 그죠? 아름다운 지조, 바른 지조. 바른 지조를 굳게 잡으면. 그죠? 그러면 이것도 어디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조자는 이게 뭐 명사로구나. 그러면 아자는 형용사겠구나. 그러면 지는 동사겠네. 그럼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니까. 그렇죠? 굳게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바른 지조를 굳게 지킨다면 호작자민이라. 이 호자는 좋을 호자죠. 좋을 호. 작자는 자 손톱조자에다가 이걸 그물망자로 봐야 될지 눈목자로 봐야 될지 우리가 이 넉사자를 세워서 눈목자로 쓰기도 하고 그물망자로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눈목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칠간자를 쓰지요. 그죠? 그칠간자를 쓰고 마디촌자를 쓰겠죠. 그래서 이게 벼슬 작자가 되는 겁니다. 벼슬 작. 자자는 스스로 자. 미자는 이렇게 쓰면은 요건 삼마자예요. 삼마자에다가 실사자를 썼죠. 자, 이게 호자는 무슨 뜻일까요? 호자가? 예?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짐작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근거되는 말을 찾아보면 여자가 어린 애를 바라보고 좋아하는 뜻으로 청춘 남녀가 아니고 어린 자식을 바라보고 말하자면 애미모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어미가 자식을 안고 전물리는 뜻을 담은 글자라고 했죠. 이것도 그런 뜻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점잖으신 분들의 이 생각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차마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작자는 뭘까? 작자는 작은 손톱조자에다가 요건 눈목자에다가 눈목자에다가 그칠간자에다가 마디촌자로 썼어요. 법도를 뜻하는 마디촌자. 그러니까 손수자가 둘이 있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벼슬작자도 되지만 이 글자가 갖는 본래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술잔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근데 술잔을 잡는데 한 손으로 잡으면은 좀 경망스러우니까 두 손으로 잘 잡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눈목자로 이렇게 쓴 것은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히 먹으면은 백약지장이라고 하죠. 모든 약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 그래서 백약지장이다. 일백백자에 약자에다가 가을지자 어른장자. 근데 요즘에 저희 집사람 보니까 어디서 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술이라는 것이 백해무익하다고 아예 안 먹어요. 왜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술은 뭐 이렇게 그렇게 여지껏 한번 그렇게 취해 본 적도 없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가끔 요즘에 이제 식사할 때 가끔 이렇게 반주로 그냥 한 잔 좀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술이라는 것을 잘 먹으면은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집사람은 또 누구한테 뭔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니,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집사람이 직장 다니니까, 그러니까, 같이 회식하다 보면 먹기도 하겠죠. 근데 요즘엔 전혀 안 먹는데요. 전혀 안 먹는데요. 그래서 백해무익하다고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요 작자를 옛날 선비들은 요게 참새작자와도 같이 서로 소통이 된다고 해요. 같이 쓰는 글자다라고 해요. 참새작자. 우리 참새는 작은 새를 말하죠. 그죠? 여기 참새작자 아니에요. 네, 요 벼슬작자와 참새, 여기 적을 쏘자에다가 새주자 썼으니까 작은 새를 말하는 겁니다. 작은 새. 근데 그러면서 이 벼슬작자를 설명하기를 참새가 울부짖는 그 소리가, 절절족족이라는 말 써요. 절절족족. 마디절자. 이런 표현을 써요. 참새가. 그러니까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짹짹짹짹 하고, 아마 그냥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술이라는 건 뭐냐면 너와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술을 굉장히 중요한, 남과 소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음식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하고도 소통하기 위해서 제사상에는 꼭 술을 따라 올리는 것이고, 또 너와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음주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주법도. 이게 향음주례 아니에요. 향음주례. 음주법도 만들었어요.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참새가 찍어 먹듯이 조그맣게 먹어. 그래서 지금 옛날의 술잔 모양은 뭐냐면 앞에 이렇게 주둥이가 조그맣게 탁 나온 게 참새 부리 모양이에요. 뒤에 손잡이는
참새 꼬리, 네, 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먹어라 이거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술 먹는 것이지, 네? 이만한 다르게다. 아이고 저도 예전에 은행 다닐 때 폭탄주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막 그때는 또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저도 하여튼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한 잔을 주면은 천신에게 죄를 지내고 하면서 한 잔 따르고 또 한 잔 주면은 지신에게 또 강신제를 해야지. 저는 그러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했는데 아니 저는 어떻게 술을 이렇게 먹으면은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술을 먹으면 상대방 얼굴들이 왜 다 같이 그냥 악마처럼 배는지 그냥. 그래서 아이고 내가 술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 한때 그 같은 동료 직원들한테도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너무 화나다 이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술도 먹고 이렇게 해야지. 또 그러다가 이제 오랜 세월 지나니까 그런 거 다 이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벼슬작자의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벼슬작자. 소통하는 그런 뜻을 담은 뜻이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호작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서 얘기하는데 여기 잔주에도 보면은 천작과 인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제아지도 기진이면 나에게 있는 도를 다 한다면 그러면 즉 녹제 기중이라 이 복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다.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있는 도라는 게 뭐냐면 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벼슬작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개 사위적 지위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맹자는 요 사위적 지위를 인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은 본래 하느님으로부터 이 목숨을 부여받았을 때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벼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천작이라고 합니다. 천작이라는 말 써요. 이 천작이라는 말이 뭐냐? 인의예지, 그죠? 인의와 충신, 사람이 어진 덕, 그러면서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로운 덕,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어진 덕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또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남 잘못된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이것도 본래 나에게 있는 이게 하느님 덕이에요. 인의 예지가. 그 인의와 또 충신, 충성 충자죠. 충성 충자는 뭐냐면 가운데 종자의 마음 심자예요. 아이고. 네. 이러한 덕을 갖다가 천작이라 하는 거예요. 천작. 이게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덕목이다. 이 얘기예요. 네. 인의와 충신. 그리고 남에게 선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걸 낙선불권이라. 네? 인의 충신하야. 낙선불권이라.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거야. 이것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는 거. 낙선불권이야. 인의 충신하야 낙선불권이라. 이게 맹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함께 하려고 하고 나를 추앙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스스로 이런 좋은 벼슬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저절로 그 속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천작을 잘 닦으면은 인작은 스스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인작은. 요즘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과연 믿을까? 에이 어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뭐 이렇게 하겠지 그냥. 그래서 여괄 아유 호작하야 오여임이지라. 나에게 좋은 벼슬이 있는데 내가 여이 너희 자예요. 어? 너와 더불어 얼굴이라. 내가 너와 더불어 얼굴이라. 아유 호작하야 오여임이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좋은 덕이 있고 그대도 좋은 덕이 있으니까 그대와 내가 서로 만수산 드렁칙 서로 얽히고 설키듯 함께 엮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 자꾸 제 집사람 얘기를 자꾸 하네구나. 집사람이 주역 공부도 안 했는 사람인데 고전은 좀 공부했죠. 그런 사람인데 핸드폰에다가 오여이 미지라고 그 문구를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앞표면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대와 내가 좋은 덕으로 함께 서로 이러쿵 저러쿵 엮어 삽시다 이런 얘기죠. 당구 3년이면 패풍월이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라고 했듯이 집사람도 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풍을 얻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좋은 벼슬이 자민이라. 이 자자가 우리가 자연할 때도 이 자자 쓰지만은 이게 사실은 코비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코비자. 코비자 쓴 거예요. 요거 딱 찍은 건 뭐냐면 요 산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거. 산근. 뿌리근자. 요 네모진 안에 두 글자 쓴 건 콧구멍 둘. 요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자의 뜻도 되지만 먼모로부터 자 무엇으로부터 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신체가 만들어질 적에 우선 먼저 코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코부터. 이 코라고 하는 것이 이 혼이 들어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 몸 안에 이게 애가 코부터 딱 만들어지면은 혼이 그 코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장을 만들고, 자기 인체를 형성하고 한다 해서 뭘 이제 맨 처음 시초, 근원의 뜻으로 우리가 비조라는 말을 써요. 비조, 코비자에다가. 그래서 먼모로부터 이게 어떤 시작처, 근원처로서 얘기하는 것이 코를. 요 얼굴 밑, 여기 삼마자에 실사자를 썼어요. 아마 삼이라고 하는 것이 질긴 모양이죠. 그죠? 끈 역할을 하면서도 질긴 모양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를 베껴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를 매는 고삐로 아마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굴 미자가 되는 겁니다. 얼굴 미. 그러니까 이게 호작잠이라는 얘기는 천작을 잘 닦으면 인작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